어떠세요? 새로 8년 만에 들어간 국회. 일단 저는 이제 조금 실감 나고요. 왜냐하면 법안 발의를 내일 처음으로 할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일단 예. 법안 발의를 준비할 때는 그냥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법안을 발의한다 그러니까 아 국회의원이 됐구나. 예. 라는 실감이 듭니다. 실감이. 예. 알겠습니다.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네.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거다. 황당한 분석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저는 이거 세상에.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걸 또 개인 의견이라고 나중에 이제 그 해명 자료를 내긴 했습니다만 그 개인 의견이라는 것도 네. 그 미친 대응이라고 봅니다. 이게 진짜 네. 그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있는 건가? 네.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왜 어떻게 된다는 건지 그 내용 자체도 황당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좀 부끄럽다 아이들에게. 예. 이거 마치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서영교 네. 최고위원이니까 푹한 사진이 막 화제가 됐는데 네. 이거 딱 보면서 그 유지 논문을 보는 느낌? 유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서울시가 올해 추경 예산 편성하면서 저출생 대책으로 그 정관 난관 보건 시술비 지원 사업 1억 원을 배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런 식의 80년대 사는 거예요. 80년대. 네. 그러니까 인식의 수준이 너무 네. 저열하다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드는데 조국 대표가 집단 실성 상태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올 만하죠. 지금 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네. 뭐 정관 난관을 폐쇄해서 안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창피해서 말을 입에 올리기가 힘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맡아서 또 지방 정부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결국 우리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기도 한 네. 거거든요. 참 이게 참 답답하다라는 국민들이 오판화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네. 예, 너 이럴 줄 내 몰랐다. 지금 네. 뭐 그런 상황 같아요. 예. 상상 초월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어제 윤상현 의원이 갑자기 그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한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는 맞다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맞불을 놓는 성격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중요한 틀에서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내놓으니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런 계산이 되는 건데 자 처음에 이제 인도 타지말 뭐 관광했다 막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이게 상당히 팩트가 많이 필요한 팩트 체킹이 필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꼼꼼히 취재를 해오셨습니다. 네. 우선 윤상현 의원의 그런 태도는 아마도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네. 표좀 얻어보려고 그 국민의힘 조금 극우적 당원들의 표 좀 얻어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표 얻으려고 하면 안 되죠. 정부 여당이잖아요. 네. 정부 여당이 전 정부 대통령도 아니고 전 정부 정책도 아니고 전 정부 영부인의 말도 안 되는 물타기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정권 내어놓으셔야죠. 여당 할 자격 없으면 여당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분노스러운 상황이고요. 제일 먼저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 위해서 저들이 던진 카드가 왕복 유류비와 맞먹는 기내식 비용 그렇죠. 이거잖아요. 예. 기내식 비용이 예. 6천만 원이다. 네. 그래서 정확히 6,292만 원이다. 네. 우선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역을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네요. 네. 예. 이게 정당한 문제 제기라면 예. 이게 몇 명이 탔고 네. 몇 명의 식비고 네. 그리고 재료비는 얼마였고 예. 그래서 이게 문제다여야 하잖아요.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36명이 동행을 했고 네. 기내식 4끼에 6,920
6,292만 원이기 때문에 한 명이 43만 7천 원짜리 한 끼 식사를 한 거다. 그게 이렇게 추측이잖아요. 계산을 통해서 이제 추론을 한 거죠. 아니 추측이잖아요. 추측. 예, 그런데 이게 한 명당 43만 얼마라는 계산은 그냥 대한항공이 내놓거나 문체부가 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중앙일보가 네. 국민의힘의 그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편승해서 네. 계산해서 한 명당 43만 원이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내역을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할 수밖에 없냐면 네. 김건희 씨가 외국 나갔을 때 네. 예, 많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지난해에 한 달에 한 번. 예, 나갔을 때 그 기내식 비용 얼마인지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맹점 중에 또 하나는 네. 예를 들면 36명의 기내식이 얼마다 예. 6천만 원이다. 예.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김정숙 여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체부가 예산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관련해서 취재를 위해서 도종환 네. 전 문체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설령 문체부가 이런 예산을 짜고 싶다 하더라도 기재부가 그러니까 일단 안 해준다는 거예요. 문체부가 짭니다. 짜고. 그러면 이게 기재부로 갑니다. 네. 기재부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송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할 때 차관급이에요. 위원장 직무대행 장관급도 했어요. 기재부 6급이 저한테 딱딱거린다니까요. 그렇게 기재부가 위상이 높아. 이건 무슨 말이냐? 네. 문체부가 1인당 43만 원이 터무니없는 내용을 짰다. 네. 기재부가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죠? 네. 비행기 안에서는 불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냉동식품을 해동해서 주는 겁니다. 기내식은 다 도시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저희가- 도시락을 어떻게 해봐야 뭐 고급으로 하고 뭐 하고 해봤자 없습니다, 할 게. 그게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올렸던 대통령 기내식 네. 얘기거든요. 저게 43만 7천 원이라고 한다면 전 진짜 잘못 짠 예산 편성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중앙일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보도를. 예, 대한항공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취재를 해서 써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에서 자료를 안 내놓는 것은 네. 저는 못 내놓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자료를 내놓는 순간 국민의힘의 모든 문제 제기는 터무니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네. 저들은 자료를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나서서 네. 해결을 해야죠. 예. 이제 국회 열리면 네. 자료 다 받아내야 되고 예. 자료 안 내놓으면 예. 그에 따른 법적 상응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이제 이게 우리가 뻔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종합 세트가 이제 발의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 말도 안 되는 김정숙 여사 이게 기내식을 들고 와서 맞불을 놓겠다는데 이게 맞불이 됩니까? 네. 예, 말이 안 되는 걸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거 하는데 대응해서 키울 필요가 있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맞불을 놓자는 게 아니라 팩트 체크는 해줘야 된다. 그렇죠. 예, 팩트 체크를 따박따박 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굳어진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와서 가장 중요한 건 이미지인데 네. 그 이미지가 김정숙 여사가 무슨 뭐 4인 가족 몇 달치 식사분을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너무 억울한 일이다. 뭐 이게 나중에 선거에 어떻게 되고를 떠나서 김정숙 여사에게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설사 이게 예를 들어 원가를 계산했어요. 이게 이제 인도에서 들어올 때 식사가 문제가 주로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나갈 때는 우리나라 재료로 우리나라 네. 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예. 근데 인도에서 예. 실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그렇죠. 그건 인도 현지에서 사게 되잖아요, 모든 네, 건. 네. 그런 건 비용이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렇더라도 예산 내역을 문체부가 공개하라. 네. 공개 안 하는 건 이건 국힘 편들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야 되는 거다. 네. 팩트 체크는 하자. 이렇게 그렇죠. 내부에 얘기했습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번에 뭐 타지말 그 단독
외교가 아니라 단독 관광이다 막 이러면서 비판했을 때도 실제 인도의 모디 총리가 보낸 초청장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두 개를 섞으셨는데 그래서 일단 요 기내식 부분은 악의적 정치 공세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자료 안 내놓는 것이다. 자료 내놓으십시오. 배현진 의원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 내놓으세요.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이 만약에 구체적인 내역 없이 던진 거라면 그건 정말 무책임한 거죠. 우리가 예전에 국정농단 관련하여 문제 제기할 때 다 서브 자료 내놓으라고 해서 문제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6,292만 원이니까 이걸 또 중앙일보는 한 명당 43만 원이니까 문제다. 이거는 전형적인 악의적 정치 공세입니다. 자료부터 내놓고 구체적으로 따지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기내식 비용 다 공개하라. 작년에 600억 가까이 외유에 쓰셨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건 두 개예요. 단순 여행하기 위하여 김정숙 여사가 나가놓고 이걸 외교라고 포장했다. 이게 한 묶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타지마을 방문한 것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였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선 이 얘기. 타지마을 방문하게 되는 것. 이것도 정말 무식의 소치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김정숙 여사가 우리 여사가 여기를 꼭 가고 싶어 하니까 가게 해주세요. 혹시 이 정부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 이 정부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제가 의심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해당 국에서 여기를 가주세요 하는 곳에 간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한류 열풍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와서 어디를 가주는 것이 그 유적지를 엄청나게 홍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빈 형식의 초청이잖아요. 이게 이럴 경우 초청국이 우리도 맨날 보면 덕수궁에 내빈 모시고 가고 이러잖아요. 보여주고 싶은 것, 거기를 자국 문화재, 유적지 등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친교의 시간에는 주로 자국이 알리고 싶은 랜드마크를 모시고 가는 겁니다. 거기가 타지마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 엘리자베스 여행 왔을 때 안동 하회마을 갔잖아요. 안동 하회마을을 우리가 전 세계에 특히 영국에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부분도 어떻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 간 거랑 이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 간 거를 동일시하고 있냐? 라고 여당 국회의원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무식하다 이거의 자인이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이제 경복궁 관람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그 김정숙 여사가 가고 싶어서 갔다. 여행 갔다 이거.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그 타지마할이고 그다음에 이게 셀프 초청이다 이 얘기였잖아요. 그게 전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하고 관계를 굉장히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도 모디 총리가 그해 11월에 디왈리 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디왈리 축제. 그리고 그와 함께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꼭 문재인 대통령을 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 내용은 이미 나왔죠. 그런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인도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간다. 그랬더니 거듭 인도에서 그렇다면 다른 국빈급으로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분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여사님이 최고위 사절단으로 김정숙 여사가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여사님을 최고위 사절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디 총리가 문 대통령을 몇 번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또 하자. 인도에 오셔라.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최고위 사절단 파견을 요청했고 그래서 여사님이 가게 됐고 문체부 장관이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여사님이 최고위 사절단의 단장인 거고 내용상으로 문체부 장관이 수행한 건데 정부 조직법상 영부인의 위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건 김건희 여사도 똑같습니다.